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와 그의 딸, 그리고 운명처럼 그들을 찾아온 작은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마음. 따뜻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이 강아지가 우리를 선택한 이유.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만남. 서울 성동구의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 이른 봄,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36세의 정태훈 씨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깊은 피로에 지쳐 보였고, 손에는 아침에 샀던 커피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태훈 씨가 혼잣말을 하며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강아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본 태훈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진 담벼락 옆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작고 하얀 강아지가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얀 털은 엉겨붙어 있었고 작은 몸은 비쩍 말라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놀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태훈 씨를 본 강아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몸을 더욱 움츠렸어요. 괜찮아, 겁먹지 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아지를 안심시키며 가까이 다가간 태훈 씨. 강아지는 조금씩 몸을 풀더니 경계하던 눈빛을 누그러뜨리고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태훈 씨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강아지를 살며시 감쌌어요. 작은 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가족.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향하며 태훈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 태훈 씨는 2달 전 사랑하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 7살 된 딸 은서와 둘이서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자신이 이 강아지를 발견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으로 뛰어나온 은서가 물었어요. 아빠 뭐야? 그게 뭐야? 길에서 만난 강아지야. 혼자 버려진 것 같아서 데려왔어. 정말? 너무 불쌍하다. 강아지를 본 은서는 금세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 이름은 뭐예요? 아직 이름은 없지. 내가 지어줄래? 잠시 생각하던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초롱이요.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렇게 작은 강아지는 초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보살핌. 그날부터 태훈 씨와 은서는 초롱이를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배고파 보이는 초롱이에게 맛있는 밥도 챙겨주었죠. 초롱이는 처음에는 여전히 경계하며 주저했지만 곧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이 굶었나 봐. 은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초롱이를 바라보자 태훈 씨는 그런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초롱이를 잘 돌봐주면 초롱이도 금방 건강해질 거야. 첫날 밤의 다짐. 초롱이가 집에 온 첫날 밤 태훈 씨는 거실에서 잠든 초롱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초롱아, 너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우연이 아니라면 내가 널 잘 돌봐야겠지. 그날 이후 초롱이는 점차 집안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은서는 매일 초롱이와 함께 놀며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고
태훈 씨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초롱이는 가족 곁에서 충실히 자리를 지키며 점점 그들의 삶 속 깊숙이 스며들어갔어요. 이상한 행동의 시작. 하지만 초롱이가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초롱이는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초롱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특정한 구석에 앉아 초조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초롱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야? 걱정이 된 태훈 씨는 초롱이를 데리고 수의사를 찾아갔지만 초롱이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거지? 태훈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초롱이가 그들에게 전하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했어요. 더욱 깊어지는 미스터리. 2달이 지나면서 초롱이의 행동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저녁 은서의 방에 들어가 특정한 구석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고, 은서가 방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할 때도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가끔은 낮게 끙끙거리는 소리도 냈고요. 아빠, 초롱이가 이상해요. 맨날 저기만 봐요. 은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태훈 씨는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초롱이가 그냥 너를 지켜주려고 저러는 거 아닐까? 너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태훈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초롱이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 앞에서 몇 주가 더 지나자 초롱이는 이제 은서의 방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 전체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죠. 특히 태훈 씨가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인 거실 구석에서는 한참 동안 서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곤 했어요. 초롱아, 너 뭐 찾는 거야? 태훈 씨가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물어도 초롱이는 그의 손길에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의 냄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보물의 발견. 그날 밤 은서가 잠든 후 태훈 씨는 초롱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초롱아, 너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야?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거야? 그때 초롱이가 태훈 씨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갑자기 소파 아래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여기 뭐가 있나? 태훈 씨가 소파를 들어 올리자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먼지를 털어낸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편지와 은서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아내가 직접 쓴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의 마지막 편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낸 태훈 씨. 그 안에는 아내가 은서와 태훈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은서를 위해 준비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태훈 씨는 일기장 속에서 자신에게 남긴 편지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태훈, 그리고 은서에게. 편지를 읽는 태훈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훈,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남길 때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을지 알 수 없었어.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난 당신과 은서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야. 내가 가장 걱정되는 건 은서야. 내가 곁에 없더라도 당신이 은서를 잘 돌봐주리라 믿어. 하지만 당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아줘. 언젠가 당신과 은서에게 새로운 사랑과 따뜻함을 전해줄 특별한 존재가 나타날 거야. 그 존재가 누구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난 그 순간이 찾아오길 기다릴게. 그때가 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줘. 그 존재는 내가 여러분 곁에 남긴 작은 흔적이 될지도 몰라. 은서를 잘 보살펴주고 당신에게도 힘이 되어줄 거야.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 태훈. 은서에게도 엄마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꼭 전해줘.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 지은이가. 깨달음의 순간. 편지를 다 읽은 태훈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내의 따뜻한 글귀가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렸거든요. 새로운 사랑과 따뜻함을 전해줄 존재. 태훈 씨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초롱이를 바라보자 초롱이는 마치 자신이 바로 그 존재라는 듯 태훈 씨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할았어요. 내가 그 존재일까? 우리에게 보내진 특별한 선물? 그 순간 태훈 씨는 확신했습니다. 초롱이는 단순히 길에서 우연히 만난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초롱이는 은서와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아내가 남긴 사랑의 흔적 같은 존재였던 거죠. 공원에서의 새로운 만남. 며칠 뒤 주말, 태훈 씨는 은서와 초롱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따뜻한 날씨에 봄꽃들이 만개한 공원은 사람들로 푹 젖었고 은서는 초롱이와 함께 뛰어다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딸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던 태훈 씨. 그런데 갑자기 초롱이가 멈춰서더니 낯선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초롱아, 어디 가니? 은서가 놀라서 외치고 태훈 씨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초롱이는 공원 한쪽 나무 아래 앉아있던 한 할머니 앞에 멈춰 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머니 옆에는 오래된 가방이 놓여 있었고 초롱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듯 할머니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특별한 인연. 어머, 이 강아지가 왜 이러니? 할머니가 놀란 듯 초롱이를 바라보자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온 태훈 씨가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초롱이가 원래 이렇게 낯선 분께 달려가지 않는데. 하지만 초롱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계속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초롱이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강아지 아주 특별하네.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하구나.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것은 할머니께서 근처에 혼자 살고 계시면서 최근 건강 문제로 외출이 힘들어 공원에 나오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다니 참 신기하네. 어쩌면 이 아이도 날 위로해 주려는 걸까? 할머니가 초롱이를 쓰다듬으시며 미소를 지으시자 은서가 말했어요. 초롱이는 사람을 많이 위로해 주는 강아지예요. 저도 초롱이 덕분에 웃음을 다시 찾았어요. 위로의 힘. 할머니는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래, 강아지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란다. 나도 옛날에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생각이 난다. 그날 태훈 씨와 은서 그리고 초롱이는 할머니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훈 씨는 확신했습니다. 초롱이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강아지라고 말이에요. 병원에서의 재회. 몇 주 뒤 할머니를 다시 만나러 공원에 갔던 태훈 씨 가족.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초롱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반대편으로 걸어가더니 할머니와 똑같은 가방을 든 여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 여성은 할머니의 딸이었고 할머니께서 최근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공원에서 만났던 강아지 덕분에 행복했다고요. 며칠 뒤 태훈 씨 가족은 초롱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어요. 초롱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병실 안으로 달려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고 할머니는 침대에서 초롱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구나. 내가 날 다시 웃게 해줬단다. 특별한 사명. 그날 밤 잠든 은서와 초롱이를 보며 태훈 씨는 아내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언젠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나타날 거라고 했었지. 그게 바로 초롱이었구나. 태훈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초롱이는 자신과 은서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는 앞으로 초롱이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작은 존재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롱이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만남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의 초롱이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